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잠잘 때까지 시간이 몇 시간인가. 네. 그리고 만약에 한 7시간이다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삶을 살아야 할, 즐겨야 할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공부만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10대가. 네. 그 어른들 역시 일만 하라 그러면 그렇죠. 못할 텐데. 종일 공부하고 왔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즐겨야 돼요, 조금. 그래야 네. 내일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같이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게 서너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밥 먹고 휴식도 하고 TV도 좀 보고 뭐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락이 이제 TV를 보는 아이들은 TV를 조금 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네. 예, 이러면서 아, 내 삶이 괜찮구나, 행복하구나라는 느낌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야지 학교에 가서 자존감도 조금 자기가 갖고 살 수 있고 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몇 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수업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나는 공부는 안 할 거야,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고 공부를 안 한다면 이 아이의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의 네. 시간이.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시간. 그 정도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내가 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문득 우리 아이랑 주변의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단순 비교해 보니까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어 학원 2시간, 수학 학원 1시간. 그러니까 벌써 하루에 공부 시간을 3시간으로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학원에서 하는 시간만. 네. 네. 근데 집에 와서 학원에서 배운 걸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숙제가 있죠. 예. 아, 요즘에는 그런 풍속도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 숙제를 또 잘 안 하니까 네. 학원에서 아예 4시간 수학을. 네. 숙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을 못 갖는다. 네. 못 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라는 발상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게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를 통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실패하죠. 네. 실패하지만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회를 줘야 돼요. 네. 그게 저는 집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잡아두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환경은 저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집에서 애가 혼자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실패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천봉쇄를 해요. 네. 아예 집에서 하지 않고 학원에서 붙잡아두리라.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는 뭐냐면 이름은 자기주도 학습관인데 물론 강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잡아두고 뭔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원과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기 통제하는 연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집에서. 네.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무튼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네. 그런 욕구가 있으시고 그것과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관, 학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욕구가 같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관이나 학원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자기 통제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주도 학습관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때를 한번 돌아보면 제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10대를 보냈는데
그때 우리 세대는 다 혼자 공부했어요. 네. 예, 뭐 가끔 학원이 몇 개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아이가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요.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부는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 가까운 과거만 잠깐 회상해 보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네. 교육 과정이.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반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육 과정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교 수업에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해 주십니다. 다 가르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내지 네. 가르치지 않고 내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무턱대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지금 수준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보다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미래 사회에 뭔가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람들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기르려면 그거야말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태도로 양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독서를 무지 강조하는데요. 독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고력을 일단 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수학 공부를 어릴 때부터 조금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양으로 뭔가를 많이 시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뭐 한 문제, 두 문제라도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그 문제와 대결하는 그런 시간, 공간들을 부모님이 많이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문제 해결력, 사고력을 잘 길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학원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아이들을 이제 같이 놓고 교육을 하시는 곳이고 또 효율을 아무래도 추구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뭔가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성과를 팍팍 나타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그 영리 업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또 학원을 안 보내실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이 이제 찍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고력 개발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데리고 1대1로 정말 예,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뭔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코치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코칭을 하시면서 사고력 발달을 시키시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어려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지. 어려운 문제를 자꾸자꾸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학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 아이처럼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제 제가 집에서 함께 해보자라던가 아니면 아이 스스로도 문제를 느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또 학원의 유혹이 있죠. 보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꾸 엄마들한테 이제 뭐라고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부모가 물론 공부를 데리고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코치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하고 가리키는 거는 부모가 아니라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예,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이들이 활자를 보고 그걸 읽어서 자기 머릿속으로 읽어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뭔가 맨 처음부터 아주 그동안 못 해온 거를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는 그냥 아주 소박하게 복습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예.